이제는 매매를 좀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고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우리는 갈대 같은 매매를 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구나라고, 시장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을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코스닥 봅시다. 자, 코스닥이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장중에 한번 밀렸었는데 코스닥이 결국에는 또 꼬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센 편이다. 여전히 밑에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장소이고, 그동안은 제가 굉장히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의 좀 부정적인 모습을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슬슬 매매를 조금, 저도 그동안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서 매매 횟수를 최대한 낮추고 매매를 좀 했는데 이제는 매매를 좀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고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매매법이 아니라 우리는 갈대 같은 매매를 해야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누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예측이란 부분이 있지만 이 전략과 예측이란 부분이 나의 생각과 좀 틀렸을 때는 언제든지 깔끔하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태세 전환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의 일을 어떻게 다 예단을 하고 거기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제 생각은 빗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비중 자체를 그렇게 크게 늘리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제가 제 생각에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 주 증시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주식 시장을 좀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구나라고, 시장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많이 늘리지 마세요. 많이 늘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4월 달에 총선이 끝나봐야 돼요.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올 겁니다. 많이는 늘리지 말고 조금씩만 늘려가면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태형건설이 거래 정지를 먹었죠. 우리나라 건설사 순위 15위 정도 됐는데 태형건설이 어제 결국에는 거래 정지를 먹고 지금 상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형건설이 결국에는 태형건설이 정부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자금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건설업 자체가 계속해서 연달아 무너지게 돼서 건설업 자체가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다면, 지금 롯데건설도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대형 그룹들도 이 정도인데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 부도 수준이 IMF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도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된 경우가 많아요. 강남과 청담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업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하나 두 개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가 간과하고 넘어가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받쳐줘야지 시장 경제가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장 시작! 왜 장 시작하자마자 신나게 종목들이 싹 빼고 있냐? 뭔 일이야? 시장이 왜 장 시작하자마자 신나게 빼고 있냐? 그러지 마라. 힘들다. 얘들아, 많이 사지 말고 조금만, 안 사도 상관없다. 현재가가 2,980원인데 3,020원까지 내가 봐줄게. LVMC 홀딩스, 제발 많이 사지 말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발 좀 조금만, 목숨 걸고 사면 안 돼요. 안 사도 상관없어. 그냥 구경만 해. 안 사도 상관없으니까 구경만 해요. 목표가 3,110원, 손절가 2,800원. LVMC 홀딩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시장에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하게 많아요.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네요.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네. 두산이 어저께 우리 목표가 얼마 잡았냐? 18,500원이냐? 18,600원이냐?
18,500원이었어? 그럼 목표가 달성해 줬네? 18,500원이었어. 내가 착각했구나. 목표가 달성해 줬네 그러면. 그러네. 자, LVMC 홀딩스 자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차트들 참 좋아합니다. 이런 차트들을 한번 잘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놔. 보통 이게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보게 되면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좀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아래가 짧은 봉들 있죠. 그러니까 LVMC 홀딩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봉들 있죠. 이런 단봉들. 몸통의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이 뭐냐면 이게 몸통이라 그래요. 위아래를 꼬리라 그래요. 이 몸통의 길이가 짧은 거를 우리는 단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종목들이 움직일 때 급등하는 라인들을 보게 되면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종가의 위치가, 꼬리는 신경 쓰지 말고 종가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케이스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꼬리를 제외하고 단봉들이 어떻게 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단봉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다가 갭 상승을 한번 띄우는 날이 있거든. 기본적인 패턴이야 이게. 근데 이런 패턴이 잘 안 나와. 근데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다가 갭 상승을 띄운다. 종가를 높이다가 갭 상승을 띄운다. 물론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그냥 외워도. 형 요즘 외국인 수급 괜찮다더라. 형도 공감해? 야, 공감을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거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10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 98년도 IMF 이후로 가장 크게 들어온 건데. 근데 좀 이게 무조건 외국인이 미친듯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돼. 외국인이 왜 어디에 돈을 붓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내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 한번 해줄게. 시청자 여러분들, 시가총액 1,000억 원? 그래, 좀 넉넉히 잡아서 3,0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절대 매매하지 마. 시가총액 3,000억 미만인 것들은 무자본 M&A부터 시작해서 주가 갖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개인 투자자들은 3,000억 미만인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 특히 1,000억짜리 미만인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 진짜 나락갑니다. 1,000억짜리 미만인 것들. 특히 주위 사람이 누군가가 야, 이거 주식 작전 들어가서 엄청 좋대 라고 했는데 그 종목을 딱 쳐다봤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다. 쳐다도 보지 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1,000억짜리 미만인 것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래 정지 상패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한 주간도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고 또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혼자 술 먹고 또 갑자기 방송을 킬지. 갈게요.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